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와 개인의 삶이 교차하는 대서사시 파친코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이 2017년에 발표한 장편 소설로 1910년대 일제강 정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한 조선인 가족의 삶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파친코는 일본의 도박성 오락기계이지만 이 책에서는 차별과 운명, 생존을 상징하는 인생의 은유로 사용됩니다. 이 작품은 출간 이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2022년에는 애플 TV를 통해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소설은 부산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하숙집을 운영하던 가족에게 태어난 딸 선자는 어린 시절 일본 상인 한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후 선량한 목사 백이삭과 결혼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만 제1조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차별과 멸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자와 그녀의 자녀, 손주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삶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자 인간의 생명력에 대한 깊은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제1조선인으로서 살아야 했던 삶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가슴 아팠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부당함, 그 속에서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견뎌낸 선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침묵 속의 투쟁이자 끈질긴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오디오북 속 목소리는 이들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주었고 저는 종종 숨을 고르며 멈춰 들어야 했습니다. 파친코를 들으며 떠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살아가셨던 세 분의 작은 아버지들입니다. 그분들 모두 제1교포로서 일본에서 삶을 일구셨는데 특히 둘째 작은 아버지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에는 일본에서 오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던 멋진 삼촌들이었죠. 하지만 파친코를 들으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 작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는 와세다 대학을 독학으로 졸업하신 분이셨고 102세로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도 가슴에 불을 안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불은 고국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었을 것이고 동시에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쓰디쓴 질책이었을 겁니다. 작은 아버지의 삶 자체가 이 책의 한 페이지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은 노아가 엄마 선자와 재회한 후 자살을 선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조선인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던 노아에게 엄마의 존재는 그동안 쌓아올린 위태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과의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조선인으로도 일본인으로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고 결국 어느 쪽 정체성도 견딜 수 없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선자에게 노아는 살아만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만남이 엄마에게는 회복의 희망이었지만 노아에게는 회피해온 진실과의 충돌이 되어 오히려 아들을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역설적이고 가슴 아팠습니다. 파친코는 여성들의 삶 또한 깊이 있게 조명한 작품이었습니다. 선자를 비롯해 양진, 경희, 유미. 그들은 늘 상실을 견디고 현실을 감내하며 가족을 지켜내야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가난, 차별, 모성의 고통까지도 감당하면서도 단단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한 여성들의 모습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삶은 생각지도 못한 채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삶만을 살아내어야만 했으니까요. 지금의 현실로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고단한 삶이 있었기에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책을 들으며 때로는 성적인 묘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과연 진실일까? 왜 굳이 이런 묘사가 책에 꼭 들어가야 했을까? 이렇게까지 적나라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요. 저의 관점에서는 문란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러한 전개가 인물들의 삶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제가 내린 결론은 작가는 그 장면들을 통해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성, 권력과 통제의 도구가 된 성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 약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식이었겠지요. 불편하지만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한 것, 그것이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완전히 이해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파친코는 저에게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고 역사를 단지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에 울림으로 끌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도 계속 마음이 먹먹했고 역사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파친코 중에서 이 책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살아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감정들이 제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